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의회의 반대로 중단됐던 수소트램 도입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복합관광단지는 우주센터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지만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6조 8,9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제주도의 역할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소투램도 재추진됩니다. 도의회가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수소투램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없이 지금 현재 준공영제 버스 체제로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복합관광단지가 우주센터 건설에 따른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화그룹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우리가 우주산업과 UAM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리조트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 분담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우선적으로 관광지 입장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추석 이후에는 해야 한다며 차기 행정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 바다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방파제나 테트라포트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테트라포드 위로 부표와 밧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페트병부터 스티로폼까지 테트라포드 사이사이가 쓰레기로 꽉 막혀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깊숙한 곳 구석구석에는 언제부터 쌓였는지 또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모를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잦은 곳이라 주민들은 치울 엄두도 못 냅니다. 무서워서도 못 들어가죠. 쳐다보고 만약 보물이 있어도 못 가, 우리는. 그러니까 해녀분들도 우유에 쓰레기밖에 치울 수 없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셔야. 다른 방파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바위 사이사이 작게 부서진 스티로폼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틈 사이 낀 밧줄을 힘껏 잡아당겨보지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파도 계속 나오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고요. 낚시 바늘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좀 높다고 생각돼요.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거와 실태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주항 서방파제와 한수리 방파제 등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문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거와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떻게 몰려오고 또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서. 점점 심각해지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해양 쓰레기 문제. 제주에서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 새로운 대책 마련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환자들의 불편이 늘고 병원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대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주 1회 휴진 여부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김우정 제주대병원 부원장을 김항섭 기자가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떨어지고 지금 수술 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 진료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3, 4월 그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지금 수술 건수는 50% 정도, 그리고 응급실은 40%, 또 병동 같은 경우는 병상 가동률은 30%, 이렇게 좀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분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지금 오히려 증가된 상태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진료의 축소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교수님들의 그 주 1회 외래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0여의 다른 병원들처럼 주 1회 그 휴진을 겨루는 하되 아마 그 진료과별 그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진료과마다 또는 그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고려할 때 아마 병원 차원의 일괄적인 휴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인 외래 축소는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애초에 그 비상 경영 목표를 수정해서 적어도 작년 정도 수준의 적자를 목표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원내의 수익 개선과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전사적인 TFT를 구성하고 또 이번 5월부터 그 경영 진단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병원 현황을 분석해서 이번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뭔가 그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운영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그 도민들은 그 병원 직원들이 그 의료원이나 뭐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역 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사회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의료원처럼 지자체의 어떤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이러한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진들도 힘들어지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그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위해서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전 상태로라도 회복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그 단계적인 방향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다루는 기획뉴스 2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배후 항만 도시로 변신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남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 SBL. 유럽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북해와 맞닿은 곳입니다. 드넓은 항만 부지에는 100m가 넘는 발전기 몸체와 80m에 이르는 발전기 날개 등 초대형 부품 수백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북해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단지로 실어 나를 부품들입니다. 이곳에서 발전기를 조립한 다음 운반선에 수직으로 세워 실어 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단지 60곳, 2만 4천 메가와트를 건설하기 위해 운반한 풍력 발전기만 4천 개가 넘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들도 새로 생겼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30년 정도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The companies here are much more also diversified than they used to be 10, 20 years ago. So this is making a very strong and interesting companies. We have a future looking bright with renewables. SBL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선 600여 척이 드나드는 어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획량이 줄면서 어선업이 쇠퇴했고 인구도 감소했습니다. 이후 SBL가 주목한 것은 해상풍력 발전. 대규모 부품들을 보관하고 조립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상풍력 배후 항만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5,000개 넘게 생겼고 주민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Det tror jeg, det har. Altså, det virker, som om det er meget aktivt. Både med de store både, der kommer ind, og vindmølle. 주민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탄력이 붙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So you can develop a renewable energy sector. You will have a more sustainable cities. So I think there's a number of benefits to be achieved. 덴마크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2,300메가와트. 2030년까지 이보다 4배 더 많은 9,000메가와트를 추가로 건설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덴마크 SBL 항구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풍력 발전 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연구원은 제1차 제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2033년까지 풍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감축량은 6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관광업에 치중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편해 항공 우주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저녁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제주 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비는 대체 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북부와 추자도에 10에서 4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인데요. 대부분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고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비가 오기 전인 내일 오후까지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 예산으로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1조 5,964억 원보다 0.5% 늘어난 1조 6,039억 원을 편성해 오늘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전입금 218억 원과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 118억 원 등이며 늘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85억 원, 특수교육 복지와 인력 지원 2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논란과 관련해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기로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권고 등 결과가 나오면 학생과 학교장, 동문회 등과 응원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